14,000명, 정원 60명짜리 화물선 한 척에 14,000명의 사람이 올라탔다. 갑판 위도, 화물칸 속도, 사람으로 가득 찼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난방도 없었다. 그런데 이 배에서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새 생명 5이 태어났다. 1950년 12월 흥남항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것은 전쟁 속에서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다. 포탄이 쏟아지는 항구에서 얼어붙은 바다 위에서 10만 명의 군인과 10만 명의 민간인이 죽음의 땅을 빠져나왔다. 역사는 이 작전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 부른다. 흥남철수작전,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따라가 본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남침을 개시했다.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고 대한민국은 낙동강까지 밀려났다. 9월 15일 메가더 원수의 인천 상륙작전이 전세를 뒤집었다. 유엔군과 국군은 파죽지세로 북진하며 압록강을 향해 달려갔다. 승리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1950년 10월 유엔군은 평양을 점령했고 일부 부대는 압록강변까지 진출했다. 메가더 원수는 크리스마스 전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만주 너머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1950년 10월 19일 중국 인민지원군 30만 명이 압록강을 건넜다. 모택동의 결단이었다. 그들은 밤에만 이동했고 낮에는 산속에 숨었다. 미군의 항공정찰로도 이 대규모 병력 이동을 포착하지 못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습이 준비되고 있었다. 동부전선에서는 미 제10군단이 장진호를 향해 북진하고 있었다. 제10군단장은 에드워드 알몬드 소장, 그 선봉에는 미 해병 제1사단이 있었다. 올리버 스미스 소장이 이끄는 해병 1사단 병력 약 15,000명은 험준한 산악지형을 따라 장진호 서쪽으로 전개했다. 1950년 11월 27일 밤 기온은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중공군 제9병단 12만 명이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산 위에서 인해 전술로 밀려 내려오는 중공군의 파도. 15,000명의 해병대는 순식간에 포위되었다. 유담리의 주둔한 해병 제5연대와 제7연대가 가장 먼저 공격을 받았다. 중공군은 사방에서 쏟아져 내려왔다. 극심한 추위에 소총의 윤활유가 얼어붙었고 박격포탄이 불발되었다. 부상병들은 몇 분 만에 동사할 위험에 처했다.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하지만 해병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올리버 스미스 소장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우리는 후퇴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해병대는 조직적으로 방어선을 유지하며 하가루리 방면으로의 돌파를 준비했다. 12월 1일부터 시작된 유담리 탈출작전. 해병대는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으며 남쪽으로 이동했다. 14km의 산악도로 양옆에서 끊임없이 공격이 쏟아졌다. 장병들은 전우의 시신까지 끌고 갔다. 해병대는 아무도 버리지 않았다. 12월 4일 유담리의 해병대가 마침내 하가루리에 도착했다. 하지만 고토리로 가는 길에는 수동교라는 다리가 있었고 중공군은 이 다리를 폭파해버렸다. 다리 없이는 차량과 장비를 가지고 남하할 수 없었다. 절벽 아래는 깊은 계곡이었다. 미 공군은 전례 없는 작전을 실행했다. C-19 수송기 8대가 강철 교량 부품을 낙하산으로 투하한 것이다.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공병대가 이 부품들을 조립해 임시 교량을 건설했다. 12월 9일 교량이 완성되었고 해병대의 차량 행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12월 11일 미 해병 제1사단이 함흥 지역에 도착했다. 17일간의 처절한 전투와 행군 끝이었다. 15,000명 중 전사자 8버스 36명, 부상자 4,582명, 동상 환자 수천 명. 하지만 중공군 제9병단은 더 큰 피해를 입었다. 12만 명 중 약 4만 명이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다. 11월 30일 알몬드 소장은 이미 중대한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장진호의 상황이 급변하자 하가루리에서 긴급 작전 회의를 열고 모든 부대를 흥남으로 철수시키라는 명령을 하달한 것이다. 이 결정이 없었다면 10만 유엔군이 모두 포위 섬멸당했을 수도 있었다. 도쿄의 메가더 사령부에서도 철수 명령이 떨어졌다.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 전체를 해상으로 철수시키라는 것이었다. 10만 명의 군인, 17,500대의 차량, 350천 톤의 보급품. 이 모든 것을 배에 실어 남쪽으로 옮겨야 했다. 작전명은 크리스마스 화물이었다. 미 해군 제90기동부대가 철수작전을 총지휘했다. 제임스 도일 소장이 이끄는 이 기동부대에는 군함, 수송선, 상선을 합쳐 193척의 선박이 동원되었다. 흥남항의 부두에는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12월 15일 흥남 철수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군인들과 장비가
질서정연하게 선박이 올랐다. 하지만 항구 주변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수만 명의 북한 피란민들이었다. 그들은 중공군과 북한 정권의 보복을 피해 남쪽으로 가려 했다. 피란민들의 모습은 참혹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이불 한 장 걸치고 아이를 업은 어머니들, 노인과 병자들이 흥남항으로 몰려들었다. 이들에게 남쪽 행배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군 당국의 첫 번째 방침은 명확했다. 군인과 장비가 우선이다. 이때 한 사람이 나섰다. 현봉학, 함흥 출신의 의사이자 미 제10군단의 민사고문이었다. 현봉학은 피란민들이 남겨지면 중공군에 의해 학살당하거나 강제 징집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결심했다. 현봉학은 알몬드 장군을 직접 찾아갔다. 장군님, 저 사람들을 배에 태워주십시오. 군사작전 중에 민간인을 대규모로 수송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배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었고 중공군은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현봉학은 물러서지 않았다. 알몬드 장군은 결단을 내렸다. 무기와 차량을 버리더라도 피란민을 태우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이 결정으로 10만에 가까운 민간인들에게 생존의 길이 열렸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내려진 인도주의적 명령이었다. 군사 물자 대신 사람을 선택한 것이다. 피란민 승선이 허가되자 흥남항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이 배를 향해 달려갔다. 부두에는 울음소리와 고함이 뒤섞였다. 가족이 흩어지고 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맨몸으로 배에 올라탔다. 선박마다 정원을 훨씬 초과한 피란민이 탑승했다. 12월 22일 흥남항계 한 척의 화물선이 정박해 있었다. SS 메러디스 빅토리오, 길이 137m, 폭 15m의 빅토리급 화물선이었다. 선장은 레너드 라루, 34살의 젊은 상선 선장이었다. 이 배의 정원은 승무원 포함 단 60명이었다. 미 육군 대령이 라루 선장에게 다가왔다. 피란민을 태울 수 있겠습니까? 라루 선장은 부두에 몰려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를 안은 어머니들, 떨고 있는 노인들. 그는 곧바로 대답했다. 태우겠습니다. 이 순간의 결정이 14천 명의 운명을 바꾸었다. 승선이 시작되었다. 무기와 차량을 하역하고 그 자리에 사람을 태웠다. 5개의 화물칸, 각각 3층 구조. 모든 공간이 사람으로 채워졌다. 갑판 위에도 사람이 올라탔다. 1,000명, 5,000명, 10,000명을 넘어 숫자는 계속 올라갔다. 최종 탑승 인원은 14,000명이었다. 12월 23일 메러디스 빅토리오가 흥남항을 떠났다. 배는 극도로 과적된 상태였다. 물도 부족했고 음식도 거의 없었다. 화장실은 턱없이 모자랐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갑판 위의 피란민들은 서로의 천으로 버텼다. 바다에는 기뢰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었다. 라루 선장은 기로의 해역을 피해 먼 바다로 우회했다. 2일간의 항해. 선원 다루클명은 잠을 잘 수 없었다. 14천 명의 안전이 그들의 어깨 위에 있었다. 놀라운 것은 이 극한의 상황에서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생명이 태어났다. 항해 도중 5명의 아기가 배 위에서 세상에 나왔다. 전쟁과 죽음의 바다 위에서 태어난 새 생명들. 선원들은 이 아기들에게 깨끗한 천을 찾아 감싸주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었다. 사람들은 이 배를 기적의 배라 부르기 시작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메러디스 빅토리오가 부산항에 도착했다. 하지만 부산항은 이미 포화 상태였다. 부상자만 하선이 허가되었고 배는 다시 거제도로 향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 14,000명의 피란민이 마침내 거제도에 발을 디뎠다. 한편 흥남항께서는 철수가 계속되고 있었다.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총 193척의 선박이 오갔다. 군인 105 5,000명, 피란민 98,100명, 차량 12대, 보급품 3개 50,000톤이 바다를 건넜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해상철수 작전 중 하나였다. 12월 24일 오후 마지막 유엔군 병사가 배에 올랐다. 미 해군 폭파팀이 남아 최후의 임무를 수행했다. 중공군에게 아무것도 넘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400톤의 폭약과 500개의 1000파운드 폭탄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오후 2시 36분 흥남항이 하늘로 솟아올랐다. 폭발의 충격파가 바다 위까지 전해졌다. 흥남항의 부두시설, 보급창고, 철도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중공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잿더미뿐이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마지막 폭발과 함께 흥남 철수작전은 완료되었다. 흥남에서 철수한 피란민들은 부산, 거제도, 제주도 등지에 정착했다. 그들의 후손은 오늘날 수백만 명에 이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모도 흥남 철수 때 거제도로 내려온 피란민이었다. 한 척의 배, 한 사람의 결단이 수백만 후손의 운명을 만들었다. 레너드 라루 선장은
전쟁 후 수도사가 되었다. 남은 생을 수도원에서 기도하며 보냈다. 미국 해양청은 메러디스 빅토리호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출을 한 기적의 배로 선포했다. 현봉학 박사는 2014년 대한민국 이달의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되었다. 흥남 철수작전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을 선택한 결단의 기록이었다. 무기 대신 사람을 태운 배, 규정 대신 생명을 택한 장군, 목숨을 걸고 동포를 구한 의사. 1950년 12월의 그 열흘은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